안녕하세요. 동인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대통령이 대체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대통령 측이 직접 밝힌 10가지 이유 오늘 지난 시간에 6가지 알아봤고 나머지 4가지를 오늘 살펴볼 건데 박사님들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고요? 대체 누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의심하는 거냐? 누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대통령은요 체포되고 나서 자필 편지를 공개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참 의미심장한 내용인데 보십시오.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부정선거라는 거는 워낙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특정 세력이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요거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제 해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옵니다. 누가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님이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불법 선거가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6번째까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부정선거 의심 대통령 측이 직접 밝힌 10가지 중에 자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 거를 다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클릭해 놓을 테니까요. 요거 클릭하셔서 6가지 보고 오셔도 돼요. 아니면 지금 같이 제가 두 번째 거 먼저 보시고 첫 번째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왜 하필이면 중국을 의심하느냐를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7번째 의심하는 이유 7번째 대리인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부에서 선관위 내부 선거망으로 무단 침입해서 투표와 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지난 시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든 지금 의심하는 이유 중에 기본이 있어요. 뭐냐면 국정원에서 2023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실제로 그러니까 선관위 내부 시스템을 해킹해서 들어가 봤더니 투표와 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더라 라는 게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가능한 게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외부에서 무단 침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많은 중국 해커들이 놀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 중에 어느 편이 되면 좋은지 다 판단하고 있겠죠. 뭐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해커들이 어느 세력이 자기한테 유리하냐. 지금 대통령 측은 뭐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야권 세력이 되는 게 중국이나 북한은 더 유리하니까 그쪽으로 해킹을 했을 거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들이 당연히 여기에 접근해서 필요한 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의심을 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그거 국정원이 했던 건 모의 해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협조를 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요청한 당시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 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계정 등을 선관위가 다 자료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차단 시스템도 다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체 보안 시스템을 열어줬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게 다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해킹과 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변호인단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리인단은 자, 당시에 들어가 봤더니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여는 비밀번호가 1, 2, 3, 4, 5였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국정원이 들어가 보니까 선관위 내부 시스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선관위 내부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이건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그냥 외부 사람과 인터넷 메일 주고받는 그런 일반 망과 이런 보안을 다루는 내부망이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업무망과 그다음에 선거는 이게 정보가 워낙 보안이 중요하니까 선거망이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이 선거망을 여는 비밀번호가 1, 2, 3, 4, 5더라. 그 제가 지적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너무 조악하다고. 1, 2, 3, 4 누가 요즘 그리고 1, 2, 3, 4, 5 적으면 요즘은 너무 보안 수위가 낮다고 다시 적으라고 하는 사이트들도 많아요. 근데 선관위가 보안이 생명인 선관위에서 1, 2, 3, 4, 5를 비밀번호로 적어놔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측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 자체도 정확하게 이를 데 없지만 그 1, 2, 3, 4, 5가 어떤 번호냐? 중국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표준 번호와 같다. 중국에서 이걸 풀고 들어오라고 만든 것처럼밖에 보이질 않는다. 그 뭐냐? 왜 하필이면 1, 2, 3, 4, 5겠느냐? 왜 3, 4, 5겠냐? 중국 측이 알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 인원센터도 전화번호가 1, 2, 3, 4, 5라네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1, 2, 3, 4, 5라는 번호를 많이 쓰나 봐요.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표준 번호인지. 하지만 중국에서는 1, 2, 3, 4를 많이 쓰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못했다는 거죠. 전산말 비밀번호를 이렇게 쉬운 1, 2, 3, 4로 한 건 잘못했고 그래서 국정원의 지적을 받아서 즉시 변경해서 지금은 이 비밀번호를 뭔가 다중인증체계 그러니까 뭔가 번호도 바꾸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개로 이렇게 인증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체계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몰랐다는 거죠. 중국 표준 번호가 1, 2, 3, 4, 5인지 몰랐고 편의상 1, 2, 3, 4로 했던 거지 중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게 선관위의 해명입니다. 대통령 측이 밝힌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이유 10가지 중 9번째입니다. 쌍방울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자,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거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가 아주 소규모의 전문성도 부족한 회사더라.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의심하는 건 중국에서 해킹을 통해서 우리 선관위 내부망으로 들어와서 뭔가 부정선거를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 외부에서 침입을 막아야 할 시스템 보안을 관리하는 회사가 규모도 적고 전문성도 적더라. 근데 그럼 어떤 회사인지 봤더니 장비 제조사가 대북송금 800억 원의 주체인 쌍방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북송금을 한 회사가 계열사를 통해 선관위에 장비를 제공했다?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하게 의심을 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쌍방울이냐는 거죠. 쌍방울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쌍방울 회장 누구? 당시 김성태. 뭘 의심받고 있어요?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때 북한으로 가려고 할 때 북한으로 방북하려고 비용을 줬는데 그 비용을 누가 대신 줬다? 김성태가 대신 줬다. 왜? 이재명 도와주려고. 그 쌍방울 대북 사업하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선거 시스템 보안관리회사가 쌍방울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팩트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쌍방울의 계열사인 디모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디모아라는 회사가 B2N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 B2N이라는 회사가 선거 관련된 걸 뭔가 수주를 땄어요. 요까지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인데 이 업체 B2N은 강하게 문제를 삼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쓴 처음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 B2N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선관위 전산 시스템 운영에 참여를 했다가 철수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2024년 1월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맡을 그 당시에는 자기는 디모아 쌍방울과 관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거 철수한 뒤에 디모아에 인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우가 디모아 그러니까 쌍방울 계열사 여기 인수되고 나서 이 선관위 걸 참여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참여 끝나고 쌍방울 회사에 인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B2N이라는 거는 B2N이라는 이 회사에 우리가 위탁을 맡긴 건 보안관리, 시스템 보안관리를 맡긴 게 아니라 이 시스템 보안 장비를 관리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선거 관련 응용 프로그램 그거를
유지하고 보수하라고 위탁한 거다. 그러니까 보안 관련 장비 제작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전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관 입장에서는 그런 외부에서 해킹하는 거를 도와줄 만한 그런 보안 장비 관련된 일을 맡은 게 아니라 이 업체는 그냥 선거 관련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유지 보수만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뭐 보안, 해킹 요쪽과는 무관한 업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쌍방울의 뭐 계열사가 이 기업 지배 구조에 있는지는 우리는 아예 몰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의심 사유. 배진남 변호사, 그러니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부정투표용지들이 발견됐다면서 그 사례를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직접 언급해요. 자, 부정투표용지 의심 1. 일장기 투표지. 이건 뭐냐면, 자, 투표관리관에 직인이 있어야만 투표용지는 유효하죠. 그런데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관리관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도장에.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일장기 아시죠, 여러분? 여기 일장기 보면 일본 국기 여기 보면 그냥 이게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 빨간색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무슨 도장이냐? 사전 투표용 부정 의혹입니다. 두 번째, 배춧잎 투표지. 이것도 배진남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라는 거예요. 투표지 2장이 겹쳐서 인쇄됐다. 지난 시간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의심하고 있는 거는 국정원이 당시에 지적한 것도 있지만 무단 인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직인과 QR코드를 조작해서 무단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 국정원이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 대통령 측도 의심을 하고 있는데, 봤더니 이거 무단 인쇄한 거 아니야? 왜? 투표지 2장이 겹쳐서 인쇄됐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왜 배춧잎이냐면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녹색이에요. 지역구 투표용지는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개가 겹쳐서 인쇄되면서 하얀색과 녹색 투표용지가 겹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 보면 하얀색과 녹색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춧잎 투표지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거 무단 인쇄한 거 아니냐는 거죠. 세 번째, 자석 투표지. 이건 뭐냐면 투표지가 이게 붙어 있어요. 두 개가 자석처럼 붙어 있다 해서 투표. 그러니까 뭔가 투표용지가 뭔가 훼손된 정황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뭔가 조작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네 번째, 빳빳한 투표지. 보통 투표를 하면 보통 접어서 이제 개표함에 집어넣는데, 왜냐면 이제 자기가 어디 찍었는지 가리기 위해서 보통 접잖아요. 그죠? 자기가 뭐 1번 찍었다, 자기가 2번 찍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개표함에 넣을 때 사람들이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넣어야 되니까 접어서 넣잖아요. 그런데 빳빳한 게 다 이게 그것도 쫙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 빳빳하더라.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접지 않고 다 빳빳한 것만 집어넣냐? 혹시 그냥 빳빳한 용지에 1번, 2번 막 찍어서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배진남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표지를 그냥 펴서 넣는 것, 빳빳하게 펴서 넣는 건 중국하고 북한이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은 사실은 투표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공산주의는 그냥 보면 그냥 시진핑, 김정은 하면 99%, 100% 나와요. 100%. 이거 그냥 뭐 공개 투표죠. 이게 다 빳빳하게 그냥 펴서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 투표하면서 펴서 투표한 용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중국에서 중국 이 투표하듯이 그런 걸 집어넣은 거 아니야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펴져 있냐고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하니까, 이거 지금 배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헌재에서 나와서 한 얘기. 원상복구 용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용지는 접어도 원상복구 되는 용지. 과학자들은 그런 용지가 발명됐으면 노벨상을 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선관위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하나 다 답을 해보세요.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혹은 지난번에도 한번 의혹이 제기가 됐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뭐냐면 찍는 도장이 만년인이라 그래서 충전을 하면 이게 빨갛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잉크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새거나 하면 이게 뭉개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도 문제 없다고 판결을 이미 냈다는 겁니다. 선관위 해명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투표 사무원이 뽑을 때 잘못 뽑았다는 거죠. 부주의하게 뽑는 과정 속에서 이거 투표용지를 이게 잘 넣어야 되는데 뭐 잘못 넣었다는 거죠. 삐뚤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접착제는 그냥 개표 과정에서 묻었던 거예요. 어디선가 접착지가. 그것도 문제가 없다고. 네 번째, 빳빳한 투표지는 이거는 실제로는 가볍게 말아지거나 시간 지나면 자국이 완화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투표 하고 나서 개표하면 넣을 때 쫙 반으로 쫙 자국 남게 접어서 넣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그걸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접으려고 이렇게 근데 훼손 안 되게 하려고 오히려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그냥 양 끝만 잡고 이렇게 넣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국이 안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선관위 얘기로는 여기 보면 고무밴드 보이시죠? 이 고무밴드. 그러니까 이렇게 고무밴드로 이렇게 보관을 해 놓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접힌 자국이 희미해진다고 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원상 복구 용지도 제가 물어봤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실제로 이 선관위 이 종이 재질이 약간 특수한 재질이라서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약간 이렇게 펴지는 기능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투표용 종이 자체가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성질이. 그런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도 이게 의혹을 제기하니까 선관위가 그걸 해명하겠다고 홍보 영상을 올린 적이 있대요. 근데 홍보 영상을 올리면서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걸 약간 홍보하려고 원상 복구되는 성격이 있는 용지라고 홍보함을 올렸다가 이런 이제 공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 영상을 내린 적이 있대요. 선관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와전돼서 마치 선관위가 특수한 용지를 개발했다, 뭔가 특허를 받은 걸 개발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학자들은 원상 복구 용지라는 게 있으면 노벨상 탔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인데 선관위 얘기로는 원상 복구 용지가 아니라 사전 투표에 많은 시간이 경과하면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실물까지 증거로 제시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논란이 되겠죠. 자, 그럼 조금 더 중국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Don't to the news.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10가지 이유 살펴봤는데요. 자,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대통령 측이 이 얘기를 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했겠습니까? 이게 탄핵심판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핵심 내용은 뭐냐? 대체 비상계엄을 왜 했느냐? 과연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할만했던 거냐? 대통령은 할만했다, 꼭 필요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국회 측은 뭐예요? 계엄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계엄을 했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상적으로 계엄을 해야 했는데 했으면 그건 내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바로 왜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냈냐는 거죠. 국회 측에서는 보내지 말아야 될 곳에 계엄군을 보냈기 때문에 이건 내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통령 측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낼 이유가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탄핵을 기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대통령 측 배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은 국회보다 오히려 선관위에 더 많은 계엄군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으로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 때 국회에는 270명을 보냈는데 선관위에는 30명 더 많은 300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보냈어? 무소불위인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이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선거 지금 이걸 알아본 거죠. 아까 지금 저희가 10가지를 알아본 거죠.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의혹.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요즘 많이 논란이 됐죠. 한 인터넷 언론사 보도인데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9명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에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게 팩트든 아니든 그런 정도의 의혹이 발생하고 있고 어차피 미국에서 그걸 조사를 했다면 이제 발표를 하겠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논란이 되니까 많이 아시죠?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에서 단독 기사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선거 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계엄 당일 12월 3일에 계엄을 했는데 계엄 당일에
선거연수원에 중국인 99명이 있었고 한국과 미군이 동시에 그 연수원에 들어가서 합동작전을 펼쳐서 그 99명을 체포를 해서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해서 그들한테 신문을 했더니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네, 했죠. 지금 민주당은 이게 가짜 뉴스다라고 고발도 했는데 선관위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물어봤겠죠. 어떻게 된 거야? 모든 언론이 이 부분 좀 알아봤을 텐데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일날, 그러니까 계엄 당일이죠. 계엄 당일날 선거연수원에 96명이 숙박한 건 맞아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수원에 숙박자가 있었는데 그건 누구냐면 5급 승진자, 그 6급 보직자, 교육과정이 그날 있었다는 거예요. 선거연수원에서. 그래서 선관위 공무원 88명과 이들을 교육시키는 외부 강사 8명이 그 연수원에 묵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중국인이 아니라 선관위 공무원하고 외부 강사가 연수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계엄군이 이 선거연수원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선관위 얘기로는. 자, 그럼 주한미군이 실제로 압송을 했느냐? 주한미군이 입장을 냈죠. 한국 언론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언론 매체에 대해서는 어쨌건 지금 고발이 들어간 상태니까 또 수사를 하겠죠. 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 내용 보면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지만 어쨌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기사가 팩트든 아니든 뭔가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거 지금 뭐예요?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측의 지금 의심은 바로 중국이죠. 중국. 자,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 중국과 관련된 거예요. 자, 한국 이제 전자 그 투표 분류기, 투표기 개표기를 수입한, 그러니까 한국으로부터 투표 관련된 기계를 수입한 키르기스탄,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이라크, 미얀마, 모잠비크 다 읊어요. 엘살바도르, 피지, 에콰도르, 필리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중국의 1대1로 대상국들로 1대1로가 뭐냐면 시진핑의 외교 구상인데 뭐냐면 중국을 전 세계로 영향력을 넓히겠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개발도상국, 좀 흔히 말하는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그 나라들에게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뭐 SOC 사업 같은 거, 도로 깔아주고, 뭐 통신 이런 걸 돈을 지원해줘서 이들을 중국 친중 국가로 만드는. 그러면서 중국이 또 이 나라에 가서 돈도 벌고 기반을 깔아주면서 그게 1대1로 구상이거든요. 시진핑의 구상입니다. 그 1대1로 대상국들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에 중국 도움을 받고 우리가 투표 개표기를 수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들 나라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키르기스탄은 총선 불복 시위가 있어서 대통령이 하야를 했고 콩고에서는 대선 부정선거 논란으로 유혈 사태가 발생했고 볼리비아에서는 대선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서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그죠? 이라크는 수개표를 해보니까 전자개표와 12배나 뭔가 결과가 차이나는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있고 필리핀은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을 불가하다는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 이 배진환 변호사가 얘기를 해요. 자, 그게 뭘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 투표기의 개표기를 수출을 했는데 뭘로? 누구를 도움받아서?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수출해서 돈을 벌었는데 다 부정선거가 있네? 뭔가 중국이 뒤에서 부정선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투표 개표기에 중국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다 중국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물어봤죠, 선관위. 이거 뭐냐? 우리나라 전자투표기 개표기가 수출이 된 건 맞냐, 이들 국가에? 선관위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외교부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무상 원조, 그러니까 수출, 돈을 주고 판 게 아니라 이들 국가가
이들 국가가 투표와 선거 투표 개표 관련해서 정보통신기술, 이게 다 이제 통신과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통신으로 이게 다 투표용지도 나오고 그게 다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상 원조 차원에서 이들한테 원조를 해줬다는 거예요. 8개국에 대해서. 그런데 그 원조해 준 게 투표 개표 정보통신기술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통신기술만 준 거지 뭐 투표기라든지 개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한 적도 없고 수출한 적도 없다라고 해명을 해왔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12개국에 뭔가 수출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선관위는 8개 국가에 무상으로 수출한 게 아니고 무상으로 지원했고, 무상으로 지원한 건 투표기, 개표기 같은 선거 장비가 아니라 통신기술만 지원해줬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대통령 측이 직접 밝힌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이유 10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따라 선관위는 뭐라고 반박하고 해명하고 있는지까지 제가 균형 있게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1, 2, 3, 4, 5, 6, 7, 8, 9, 10 자, 한번 쫙 보십시오. 네,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있고 그 의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바로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이 내용이 나온 이후 이게 탄핵 심판의 중요한 또 하나의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내가 계엄군을 투입한 건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가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전반을 스크린해보라고 한 것이다.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내가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내가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워낙 많이 들고 의혹이 제기가 되니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가 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여러 요청을 하고 실제로 일부 받아들여진 것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대통령 측은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사실조회를 하게 해달라. 뭐냐면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왜 인쇄 날인으로 가름했는지, 그걸 왜 제정했는지, 또 선거관리사무에 왜 외부인까지 쓸 수 있도록 했는지 그 근거 규정은 뭔지,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그러니까 이번 말고 그 전 총선 때 초안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들의 명단은 누군지, 실제로 이들이 뭔가 부정선거를 한 건 없는지, 그리고 문서 송부 촉탁 신청도 채택합니다. 대통령실과 사이버안보센터, 국정원에서 선관위 사이버 보안 점검을 보고한 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 그리고 증인 신청도 합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선관위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 그리고 부정선거 소송했었거든요 예전에. 그 대리인, 변호사.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헌법재판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뭔가 서버 관련해서 요청을 한다면 그 서버 공개에도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자, 이번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중요한 건 대통령 인용이냐 기각이냐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뭔가 새로운 그 의혹의 진실을 뭔가 밝혀낼 수 있는, 의혹을 투명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 절차가 진행될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배후로 의심하고 있는 나라는 1번 미국, 2번 러시아, 3번 중국, 4번 프랑스.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또 제가 풀어드리기도 하죠.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241회 퀴즈 보고 가십시오. 자, 다음 중 민노총 간첩단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유죄 증거가 아닌 것은 누구누구누구누구? 답은요 바로 4번. 많이 북한 리오남 증언도 뭐 나왔던 것 같은데 뉴스터디에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 리오남 얘기는 쌍방울 대북송금 때 나온 얘기고요. 자, 4번 민노총 간첩단과는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답자 발표합니다. 비비님 4번 맞춰주셨고요. 짧게 한 줄 쓰셨습니다. 간첩 신고는 국번 없이 111.
간첩 신고 번호 사실 이제 다들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111이라고 하네요. 간첩단이 1심에서 유죄 나왔으니까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억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정답자님은 유유정현님. 처음 뉴스터디 방송 보셨나 봐요. 다른 분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겠다고.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첨자님은 MK님인데요. 제 친구가 썼나 본데요. 동해커님 건가는 수영초등학교 같은 반 짝꿍이었는데 그때랑 완전 똑같네요. 35년 전. 야,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도 똑소리 나는 반장이었는데 TV에서 보게 되니 반갑고 신기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아이고 반갑다 친구야. MK님. 이름을 써줘야 제가 알죠. 맞아요. 제 초등학교 맞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따로 제 메일 찾으면 바로 나오니까 연락 주시면 연락 줘라 친구야.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이런 인연이 연결이 되네요. 자, 네 번째 당첨자님은 대자연의 투쟁님이신데요. 요즘 나라가 얽히고 설키고 대혼란 속에 빠져 있는 참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데 뉴스터디가 어쨌건 복잡한 머릿속을 맑게 정리정돈해주는 지식 영양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구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건강하세요라고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식 영양제 정말 이런 게 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박사님들도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공감이 되네요. 설 연휴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CHOLEGWON님. 네. 자, 정답 맞춰주셨고요. 가짜뉴스와 좌파 우파 편향된 의견이 난무하는 미디어에 보석 같은 팩트를 전달해 주셔서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4번 맞춰주셨습니다. 팩트는요, 보석 같은 겁니다. 네. 사실을 갖고 우리가 사안을 정확히 봐야겠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답자님들 이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가셔서 커뮤니티란만 찾아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 게 나와 있으니까요. 따뜻한 커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사님들 안녕히 계세요.